여자가 특전사? 웃기고 자빠졌네. 그냥 홍보용 인형이지 뭐. 박준권 소장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비틀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측근 장교 하나가 낮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소장님, 요즘은 뭐든 보여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야. 사진 찍고 기사 내보내려고 데려온 거지. 박준권은 입꼬리를 비틀며 군복 단추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특전사? 여자가 무슨 특전사야? 연병장 한번 뛰어보면 바로 티 날걸. 며칠 지나면 울면서 나가겠지. 재행군단 연병장, 박준권 소장이 측근들에게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군단장으로 부임하는 이취임식 현장이었습니다. 연병장에는 군악대 소리가 울리고 장병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표정은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준권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봐라, 저 표정. 차린 건 있어 보여도 결국 여자야. 주변 장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특전사 출신이라던데요. 그 말에 박준권은 픽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신은 출신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경례 순서가 되자 박준권은 손날을 귀 옆에 대충 갖다 대며 불량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경례는 형식뿐이었습니다. 팔은 느슨했고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의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장교들이 힐끔거리며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소장님, 경례가 좀. 됐어. 다 보여주기야. 박준권은 낮은 목소리로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내 육사 동기야. 여자 하나쯤 언제든 짓밟을 수 있지. 측근 하나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역시 소장님은 다르십니다. 위에서 다 보고 계시니 걱정 없죠. 박준권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바닥이 원래 그래. 사람은 줄 잘 서야 오래 가는 거야. 주변 장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웃음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무시와 방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그가 무시했던 그 여자 앞에서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차관이 자신을 가장 먼저 버릴 줄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재행군단 연병장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이 취임식을 위해 도열한 장병들의 군화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단상 위로 강한나 중장이 천천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검은색 특전 베레모가 그녀의 이마를 가렸습니다. 베레모 위에 새겨진 707 특임대 마크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예하 사단장 박준권 소장이 단상 아래에서 강한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박준권의 시선이 강한나의 가슴에 달린 훈장 약기장을 훑쳤습니다. 아덴만 여명장, 을지무 공훈장, 화랑무 공훈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박준권이 옆에 선 측근 대령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실전 영웅이라더니 고작 여자 하나 보냈네. 박준권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측근 대령도 따라 웃었습니다. 특전 베레모로 위장한 거 아닙니까? 여자가 707을 나왔다는 게 믿기십니까? 강한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단상 위의 바람이 그녀의 베레모를 스쳤습니다. 재행군단 장병 여러분, 오늘부로 이 부대를 지휘하게 된 강한나입니다. 강한나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음성이었습니다. 군인은 오직 전장에서 증명합니다. 별의 개수가 아니라 피 흘린 땅이 진짜 계급장입니다. 박준권이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식순에 따라 예하 지휘관들의 경례가 시작됐습니다.
박준권이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손날이 관자놀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귀 옆에서 멈춰 섰습니다. 불량한 자세의 경례였습니다. 강한나가 박준권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준권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단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례가 끝나고 오찬장으로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박준권이 오찬장 입구에서 강한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손에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 차관님. 네네. 오늘 새로 오신 군단장님과 막 인사를 마쳤습니다. 박준권이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장교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육사 동기시잖습니까? 차관님께서 저를 잘 봐주셔야죠. 아, 그렇습니다. 다음 주 골프 약속 잊지 않으셨죠? 강한나가 박준권의 옆을 지나쳐 오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준권이 통화를 끊으며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오찬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한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통신 보안 담당관은 지금 당장 군단 내 모든 개인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점검하십시오. 강한나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박준권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군단장님, 그건 좀 과하신 것 아닙니까? 사생활 침해 문제가. 강한나가 박준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보안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단장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권의 턱이 실룩거렸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바닥을 향해 던졌습니다. 쾅! 휴대전화 화면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군단장님. 박준권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오찬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사흘 뒤 강한나의 집무실에 보고서 뭉치가 쌓였습니다. 각 사단에서 올라온 부대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강한나가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작전 참모. 강한나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즉시 제5사단 병력 현황 담당 장교들을 연병장으로 집합시키십시오. 선착순입니다. 전화를 끄는 강한나가 군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속에 입고 있던 전투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완전군장을 둘러매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연병장에 6명의 장교가 헐떡이며 집합했습니다. 모두 제5사단 소속이었습니다. 강한나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보고서에 기입된 숫자가 실제 병력과 맞지 않습니다. 허위 보고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한 대령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군단장님, 그건 실수였습니다. 행정착오로. 강한나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부터 완전군장 구보 20km입니다. 출발. 강한나가 선두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6명의 장교가 뒤따랐습니다. 연병장 흙먼지가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박준권이 사단장 집무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신복들이 흙바닥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박준권이 주머니에서 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차관님, 새 군단장이 부대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틀 후 강한나가 군단 무기고로 향했습니다. 특임대원 2명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무기고 담당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한나가 탄약 보관함 앞에 섰습니다. 서류철을 펼쳐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제5사단 배정 탄약이 20% 부족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담당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박중권이 무기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그건 행정착오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중권이 강한나의 팔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강한나의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무기고를 지금 당장 폐쇄하십시오. 박중권이 담당관에게 소리쳤습니다. 강한나가 박중권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손목을 꺾었습니다. 박중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강한나가 박중권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특임대원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기고를 점거하십시오. 헌병대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다. 특임대원들이 무기고 입구에 섰습니다. 박중권이 손목을 움켜쥐고 강한나를 노려봤습니다. 그날 밤 부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강한나의 과거 작전 실패를 다룬 비방글이었습니다. 백야 작전에서 부하들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짓 내용이었습니다. 강한나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게시글의 IP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발신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제5사단장 관사였습니다. 강한나가 화면을 캡처해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강한나는 군단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거대한 작전 지도 앞에 섰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보급로들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공식 보급로 외에 표시되지 않은 선들이 보였습니다. 강한나가 붉은 펜을 들었습니다. 비공식 보급로 위에 하나씩 표시를 그어나갔습니다. 모든 선이 제5사단 관할 지역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군단 막사의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아침 일찍 강한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보가 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단장님, 제5사단 장비들이 무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강한나가 군복을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위치를 보내십시오. 지금 출동합니다. 강한나가 지휘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병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지휘차가 군단을 빠져나갔습니다. 공사 현장에 도착하자 군용 굴착기 3대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현장 입구에 청룡건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장 지휘관인 중령이 헬멧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작업을 중단하고 장비를 즉시 철수시키십시오. 강한나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령이 가슴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군단장님, 저희는 사단장님의 정식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중권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단장 명령은 군단장 승인 없이 무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중령이 서류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단장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강한나가 굴착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류 공급 호스가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호스를 잡아당겼습니다. 철컥, 연결 부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경유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군단장님, 중령이 소리쳤습니다. 강한나가 나머지 2대의 호스도 차례로 절단했습니다. 굴착기 엔진들이 하나씩 멈춰섰습니다. 귀가는 지금부터 보직 해임입니다. 군단 본청으로 복귀해 대기 발령을 기다리십시오. 강한나가 돌아섰습니다. 현장에 있던 장교들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군단으로 돌아온 강한나에게 작전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군단장님, 박 소장이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군단장님의 독단적 지휘가 부대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강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하십시오. 사흘 후 급양대 중사가 강한나를 찾아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급양 창고에서 부식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5사단 보급 담당이 사단장 명령이라며 가져갑니다. 강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로 운송합니까? 시내에 있는 청룡회관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강한나가 헌병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문소를 폐쇄하십시오. 급양 창고에서 나오는 트럭을 전부 차단합니다. 1시간 뒤 검문소에서 트럭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강한나가 직접 트럭 적재함을 열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전부 병사 식당으로 되돌립니다. 운전병은 즉시 방향을 틀어 식당으로 가십시오. 강한나가 트럭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병이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중권이 자신의 신복 대령들을 모았습니다. 사단장 집무실에 5명의 대령이 모여 앉았습니다. 군단장 지시는 무시하십시오. 합동훈련 일정이 잡혀도 참가하지 마십시오. 박중권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여자 하나가 뭘 안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차관님이 곧 조치를 취하실 겁니다. 대령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강한나가 합동훈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5사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의 다른 사단들만 집결했습니다. 강한나가 재정과장을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군단 내 모든 예산 집행을 동결합니다. 제5사단 사단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제출받으십시오. 재정과장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강한나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고급 음식점, 골프장, 유흥업소 영수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내역들을 전부 복사해 감사실로 넘기십시오. 강한나가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한나의 집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박중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강한나의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명패가 산산이 깨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박중권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강한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중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가슴팍에 달린 사단장 휘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찢어냈습니다. 휘장이 박중권의 군복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단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달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강한나가 휘장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박중권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강한나가 몸을 살짝 틀었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강한나가 박중권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도 기술로 몸을 던졌습니다. 쿵! 박중권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참모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박중권을 돕지 못했습니다. 박중권이 흙먼지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강한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 곧 군복 벗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박중권이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강한나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방산업체 리스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청룡회와 연결된 업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하나씩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군납 업체 선정 명단에서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단 본청 복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교들이 강한나와 박중권의 대결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11시 강한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접경지역 GOP 담당 대대장이었습니다. 군단장님, 3번 초소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대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한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강한나가 군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전실로 뛰어갔습니다. 비상벨 소리가 군단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실 스크린에 3번 초소 위치가 빨간 점으로 깜빡였습니다. 강한나가 통신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재연결 시도는 했습니까? 계속 시도 중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통신 장교가 헤드셋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한나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20분이었습니다. 제5사단장에게 연락하십시오. 해당 지역은 그쪽 관할입니다. 작전 참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강한나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비상 연락망으로 다시 시도하십시오.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박준권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강한나가 결심했습니다. 전 사단에 비상 소집령을 내립니다. 지금 즉시 전투 태세로 전환하십시오. 새벽 4시 국방부 작전본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작전 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중장, 3번 초소 상황이 심각합니다. 북측 무장 세력이 안개를 틈타 습격했습니다. 병사 12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강한나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박 소장이 상황 보고를 지연시켰습니다. 의도적입니다. 그건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지금은 인질 구출이 급선무입니다. 차도준 준장을 현장 감독관으로 파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한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3번 초소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오전 8시 헬기가 군단 본청에 착륙했습니다. 차도준 준장이 내렸습니다. 군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습니다. 강한나가 활주로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차 준장님, 오셨습니까? 강한나가 경례했습니다. 차도준이 경례를 받으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강 중장, 국방부 명령으로 왔습니다. 지금부터 작전권은 제게 있습니다. 강한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작전권 이양은 절차가 이미 승인됐습니다. 작전실로 안내하십시오. 차도준이 먼저 걸었습니다. 작전실에 박준권이 와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들어서자 박준권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늦으셨습니다. 군단장님. 차도준이 지도 앞에 섰습니다. 박 소장, 왜 상황 보고가 늦었습니까? 박준권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통신 장애가 있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닙니다. 차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협상부터 시도합니다. 무력 사용은 최후 수단입니다. 강한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장님, 협상으로는 시간만 끕니다. 신속한 구출 작전이. 강 중장, 차도준이 강한나를 가로막았습니다. 국방부 방침입니다. 따라주십시오. 오후 2시 정보과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보과장이 종이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인질 중에 국방부 장관 아드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전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차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준권이 강한나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군단장님께서 초동 대응을 잘못하셔서. 박준권이 중얼거렸습니다. 강한나가 박준권을 노려봤습니다. 사단장,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군단장님이 무리한 작전을 지시하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강한나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차도준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밤 10시 강한나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사, 접니다. 강한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백야 작전 때처럼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강한나가 좌표를 불렀습니다. 자정 작전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차도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협상이 진전이 없습니다. 작전을 검토하겠습니다. 강한나가 지도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우회로를 통해 육로로 접근합니다. 헬기는 적의 표적이 됩니다. 차도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중장, 과거 백야 작전 때도 같은 방식을 썼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강한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조작된 보고서입니다. 조작이든 아니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지휘권은 제게 있습니다. 차도준이 지도를 걷어갔습니다. 강한나가 차도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준장님, 전장 지휘권은 여전히 군단장에게 있습니다. 차도준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십시오. 그때 통신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적의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작전실 모니터에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박중권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후방 지휘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박중권이 작전실을 나갔습니다. 강한나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박중권이 지휘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한나가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공포탄을 장전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지휘차 앞유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강한나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박중권을 끌어냈습니다. 사단장, 차량을 징발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강한나가 운전병에게 명령했습니다. 차를 작전실 앞으로 이동시키십시오. 강한나가 다시 작전실로 들어갔습니다. 스카우터 장비를 챙겼습니다. 야간 투시경과 통신기를 착용했습니다. 특임대 4명을 소집하십시오. 출동 준비를 마치십시오. 참모들이 망설였습니다. 차도준이 말했습니다. 강 중장, 명령 불복 중입니다. 전장에서는 현장 지휘관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준장님도 아실 겁니다. 강한나가 헬멧을 썼습니다. 작전실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특임대원 4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강한나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비무장지대로 들어갑니다. 각오하십시오. 각오했습니다. 4명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강한나가 지휘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휘차가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체가 덜컹거렸습니다. 강한나가 지도를 펼쳐 확인했습니다. GPS 좌표가 깜빡였습니다. 3번 초소까지 5km 남았습니다. 운전병이 보고했습니다. 강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멈춰섰습니다. 강한나와 특임대원들이 내렸습니다. 앞쪽은 철책선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 경계선이었습니다. 강한나가 야간 투시경을 눈에 댔습니다. 초록빛 시야가 펼쳐졌습니다. 나무와 풀숲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철책을 넘습니다. 소음 최소화하십시오. 강한나가 앞장섰습니다. 철책 아래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몸을 낮춰 기어 들어갔습니다. 특임대원들이 차례로 따라왔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앞쪽 수풀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강한나가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특임대원들이 엎드렸습니다. 수풀 사이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허리에 약초 바구니를 찬 모습이었습니다. 중장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한나가 투시경을 벗었습니다.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김상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이었습니다. 김상사, 왔습니까? 강한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상사가 강한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중장님 부르심이면 어디든 갑니다. 김상사 뒤로 3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모두 사냥꾼 차림이었습니다. 강한나가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백야 작전 때 함께했던 전우들이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강한나가 한 명 한 명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중장님, 저희가 이미 정찰했습니다. 적의 매복 지점 3곳을 파악했습니다. 김상사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바닥에 그린 지도를 비췄습니다. 나뭇가지로 그은 선과 점들이 보였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한나가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우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김상사가 지도를 접었습니다. 일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사가 선두에 섰습니다. 강한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특임대원들과 퇴역 군인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김상사가 멈춰 섰습니다. 손으로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적의 통신 중계기입니다. 저 안테나가 보이십니까? 강한나가 쌍안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안테나가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보초 2명이 서성거렸습니다. 저격 가능합니까? 강한나가 김상사에게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소음기 장착한 저격총이 있습니다. 김상사가 등에 맨 가방을 내렸습니다. 저격총을 조립했습니다. 바위 위에 총을 올렸습니다. 조준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거리 200m, 풍속 초속 2m. 김상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푸슉. 소음기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 보초가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보초도 무너졌습니다. 전진하십시오. 강한나가 명령했습니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안테나 기둥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특임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폭약을 설치하십시오. 특임대원이 배낭에서 폭약을 꺼냈습니다. 안테나 기둥에 부착했습니다. 기폭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30초 후 폭발합니다. 일행이 언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10초를 셌습니다. 쾅!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안테나가 쓰러졌습니다.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통신 두절됐습니다. 적들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강한나가 일어섰습니다. 3번 초소까지 1km 남았습니다. 서두르십시오. 30분을 더 걸었습니다. 앞쪽에 벙커 입구가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입구에 보초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권총에 소음기를 장착했습니다. 특임대원 2명도 권총을 꺼냈습니다. 동시에 사격합니다. 3초 후 강한나가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셋, 둘, 하나. 푸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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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슉. 4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났습니다. 보초들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강한나가 벙커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철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특임대원이 폭약을 붙였습니다. 뒤로 물러나십시오. 모두 벙커 옆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쾅! 철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강한나가 벙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복도가 어둠 속에 펼쳐졌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다시 썼습니다. 앞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적들이 소리치는 소리였습니다. 강한나가 복도 끝까지 달렸습니다.
방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우리 장병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12명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강한나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군단장님,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망했던 눈빛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강한나가 칼을 꺼내 밧줄을 끊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 탈출합니다. 장병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특임대원들이 소총을 나눠줬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한나가 물었습니다. 저입니다. 젊은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었습니다. 내 뒤에 붙어 따라오십시오. 절대 떨어지지 마십시오. 강한나가 병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복도로 다시 나왔습니다. 앞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적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섬광탄 준비. 강한나가 소리쳤습니다. 특임대원이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퍽! 강렬한 빛이 터졌습니다. 적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강한나가 전방을 향해 사격했습니다. 타타타탕! 적 3명이 쓰러졌습니다. 돌파합니다. 따라오십시오. 강한나가 앞장서서 뛰었습니다. 장병들이 뒤따랐습니다. 벙커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상사가 밖에서 엄호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격 총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중장님, 이쪽입니다. 김상사가 손짓했습니다. 퇴로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적 장교 한 명이 옆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강한나가 몸을 낮췄습니다. 칼날이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강한나가 발로 적의 무릎을 찼습니다. 적이 비틀거렸습니다. 강한나가 주먹으로 적의 턱을 쳤습니다. 적이 뒤로 쓰러졌습니다. 퇴각! 강한나가 명령했습니다. 부상병 한 명이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강한나가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버티십시오. 곧 안전지대입니다. 강한나가 부상병을 업고 달렸습니다. 김상사와 퇴역 군인들이 후방을 엄호했습니다. 30분을 달렸습니다. 아군 본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철책선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적이 있다? 군단장님이다. 초소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습니다. 강한나가 철책을 넘었습니다. 부상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의무병들이 달려와 부상병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박중권이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강한나가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적에게서 탈취한 작전 지도였습니다. 박중권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상황 종료했습니다. 사단장, 강한나가 말했습니다. 박중권이 떨어진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구출 작전 성공 소식이 아침 뉴스로 터져나왔습니다. TV 화면에 강한나가 부상병을 업고 철책을 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여군 최초 특전사 출신 강한나 중장이 인질 12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아드님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단 본청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한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군복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강한나가 말했습니다. 중장님, 혼자 적진에 들어가신 게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용감한 특임대원들과 함께했습니다. 작전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 장병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강한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 장관의 차량이 군단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장관이 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청사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장관님, 오셨습니까? 강 중장. 장관이 강한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한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임무였습니다. 장관이 훈장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화랑무 공훈장 1급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장관님, 강한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병사들입니다. 장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훈장을 주십시오. 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강한나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군단 연병장에 전 부대원이 소집됐습니다. 5,000명이 넘는 장병들이 도열했습니다. 강한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병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한나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군단 내에 청룡회라는 불법 사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 예산을 횡령하고 병사들의 복지를 갉아먹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강한나가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박중권이 단 아래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측근 대령이 몸을 떨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중권의 측근들이 하나둘씩 강한나의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대령이 서류 가방을 책상에 올렸습니다. 군단장님, 이게 청룡의 회계 장부입니다.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진해서 제출하는 겁니까? 강한나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강요당했을 뿐입니다. 대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박 소장과 차관의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강한나의 책상 위에 증거들이 쌓였습니다. 저녁 무렵 군단 식당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신선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하역됐습니다. 채소와 과일도 가득했습니다. 급양대장이 강한나에게 보고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회수하신 복지 기금으로 식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최고의 식사를 제공하십시오. 강한나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던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군단장님, 한 병사가 외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식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한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서 식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병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환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정과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군단장님, 박 소장이 횡령한 복지기금 전액 회수했습니다. 12억 원입니다. 강한나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 돈으로 노후된 생활관을 리모델링 하십시오. 병사들의 주거 환경부터 개선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과장이 격려하며 나갔습니다. 박중권의 사무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쾅, 쿵, 책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의자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내가 20년을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박중권이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측근들은 이미 모두 떠났습니다. 오후 3시
강한나가 박준권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헌병 2명이 뒤따랐습니다. 박 소장. 강한나가 책상 위에 놓인 사단장 직인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직인은 압수합니다. 지금부터 보직 대기 발령입니다. 박준권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뭔데? 군단장입니다. 강한나가 직인을 헌병에게 건넸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관사로 이동하십시오. 강한나가 돌아섰습니다. 이틀 후 박준권이 짐을 싸서 관사를 나왔습니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훈련 중이던 병사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한나가 유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백야 작전에서 희생된 부하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연병장 한쪽에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검은 화강암에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동료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한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가족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 군단 식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김상사와 퇴역 군인들이 초대받았습니다. 테이블에 치킨이 가득했습니다. 중장님, 건배하시죠. 김상사가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 강한나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깍. 모두 웃으며 치킨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강한나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을 노리는 자들이 움직입니다. 강한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한나의 손이 권총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한나의 관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헌병 6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강한나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헌병대장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강한나 중장. 군사기밀 누설 및 상관 항명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강한나가 영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헌병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강한나가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가 손목을 조였습니다. 군단 본청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한나가 헌병차에 실렸습니다. 강 중장,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강한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장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좁은 방 안에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강한나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오후 2시 박준권이 군단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직무대행 임명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준권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하지. 박준권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강한나와 가까웠던 참모들 명단을 작성하십시오. 전부 보직 해임입니다. 1시간 뒤 작전 참모와 정보과장이 헌병에게 연행됐습니다. 재정과장도 손이 묶였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작전 참모가 소리쳤습니다. 헌병이 그를 밀쳤습니다. 저녁 7시 강한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증거물로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유치장 담당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담당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중장님, 따님이 하교길에 실종됐다고 합니다. 강한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정체불명의 차량에 끌려갔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강한나가 철창을 움켜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를 연결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죄송합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나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쿵, 쿵, 쿵.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후 박준권이 유치장 면회실에 나타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한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 분홍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한나 딸의 가방이었습니다. 이거 따님 거 맞죠? 박준권이 가방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강한나가 유리창에 손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경비가 듣습니다. 박준권이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따님은 안전합니다. 아직은요. 당신이 협조하면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간단합니다. 모든 비리 혐의를 당신이 뒤집어 쓰십시오. 그리고 박준권이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자결하십시오. 그러면 따님을 돌려보내드리죠. 강한나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이게 자식? 경비가 달려왔습니다. 박준권이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날 밤 TV 뉴스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한나 중장이 적국과 내통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화면에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강한나의 목소리를 흉내낸 조작 음성이었습니다. 작전 정보를 넘기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시민들이 TV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인 줄 알았더니 배신자였네. 여자를 믿으면 안 돼. 강한나를 지지하던 여론이 순식간에 돌아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작전 참모가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의자에 묶였습니다. 헌병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퍽! 작전 참모의 코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강한나가 비밀 작전을 지시했다고 진술하십시오. 그런 일 없었습니다. 또 한 대가 날아왔습니다. 정보과장과 재정과장도 같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셋 다 끝까지 거짓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파면 조치됐습니다. 유치장에서 강한나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손바닥에 선홍빛 피가 묻어났습니다. 과거 작전 중 입은 부상의 후유증이었습니다. 강한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음 날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차관님, 강한나 중장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차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답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성 영웅 신화의 비극적 종말이라고 봅니다. 군은 실력으로 말해야 합니다. 성별이 아니라요.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권이 군단장 직무대행실에서 청룡의 간부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방해물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간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강한나의 집에 수색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책장이 뒤집혔습니다. 서랍이 쏟아졌습니다. 딸의 방도 엉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강한나가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독방에 갇혔습니다. 밤 10시 독방 문이 열렸습니다. 죄수 3명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강한나 맞지? 앞에 선 죄수가 물었습니다. 문신이 팔에 가득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강한나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말이 많네. 죄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강한나가 몸을 틀었습니다. 주먹이 빗나갔습니다. 강한나가 죄수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딱!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죄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머지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강한나가 식판에서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벽에 대고 부러뜨렸습니다. 날카로운 끝이 만들어졌습니다. 강한나가 숟가락을 휘둘렀습니다. 한 죄수의 손등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인연이 마지막 죄수가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강한나가 뒤돌아 팔꿈치로 얼굴을 쳤습니다. 퍽! 죄수가 뒤로 쓰러졌습니다. 싸움이 끝났습니다. 3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강한나도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강한나가 차가운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이 맛있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강한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이 쳤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독방 문 아래로 쪽지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강한나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의무실 후송 준비하십시오. 김. 강한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쪽지를 입에 넣어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강한나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멍든 몸을 움직였습니다.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3시 50분 강한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을 비틀며 신음했습니다. 으윽! 가슴이. 강한나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당직 교도관이 모니터를 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봐, 강한나가 쓰러졌어. 다른 교도관이 달려왔습니다. 독방 문을 열었습니다. 강한나가 바닥에 누워 경련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심장마비 같은데 빨리 의무실로. 교도관들이 강한나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구치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강한나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강한나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들것을 차고 일어났습니다. 교도관의 턱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퍽! 교도관이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특임대원 둘이 뛰어내렸습니다. 나머지 교도관을 제압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운전석에 앉은 김 상사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특임대원이 강한나에게 군복을 건넸습니다. 중장님, 따님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특임대원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지도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청룡의 소유 건물입니다. 강한나가 군복을 입으며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합니다. 김 상사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구급차가 한적한 주택가에 멈춰 섰습니다. 2층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창문마다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특임대원 둘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정문으로 갑니다. 뒷문을 확보하십시오. 강한나가 지시했습니다. 특임대원들이 건물 뒤로 돌아갔습니다. 강한나가 정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에서 경호원 둘이 뛰어나왔습니다. 권총을 겨눴습니다. 강한나가 몸을 숙였습니다. 경호원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릎으로 경호원의 배를 찼습니다. 경호원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경호원이 총을 쐈습니다. 탕! 강한나가 옆으로 굴렀습니다. 총알이 벽에 박혔습니다. 강한나가 바닥에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경호원의 다리를 쐈습니다. 탕! 경호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강한나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 방 3개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강한나가 달려가 재갈을 풀었습니다. 밧줄을 잘랐습니다. 엄마. 딸이 강한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강한나가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김 상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중장님, 아가씨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강한나가 딸을 김 상사에게 넘겼습니다. 엄마는 어디가? 딸이 물었습니다. 끝낼 일이 있어. 금방 돌아올게. 강한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김 상사가 딸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강한나가 다시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본청으로 갑니다. 오전 7시 국방부 본청 주차장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강한나가 내렸습니다.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가로막았습니다. 강 중장님, 어떻게 여기를? 강한나가 경비를 밀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관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한나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차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한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강한나가 차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의자에서 끌어냈습니다. 컴퓨터 비밀번호를 대십시오. 안 돼. 강한나가 차관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풀렸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방산 비리 내역, 청룡의 자금 흐름, 납치교사 녹취록이었습니다. 강한나가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박준권이 권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2년, 어떻게 탈출했어? 박준권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강한나가 책상 아래로 굴렀습니다. 총알이 모니터를 박살냈습니다. 강한나가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전화기가 박준권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박준권이 비틀거렸습니다. 강한나가 벽에 있는 스피커 패널로 달려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군 방송망이 켜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준권이 소리쳤습니다. 전국에 방송됩니다. 사단장님, 강한나가 말했습니다. 전국의 군부대 생활관에서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장병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준권이 권총을 내렸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한나가 외장하드를 빼냈습니다. 차관의 멱살을 다시 잡았습니다. 카메라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청룡회의 수장입니다. 비밀 계좌번호를 말하십시오. 강한나가 차관을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안 돼. 그건. 박준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차관님, 저를 구해주셔야 합니다. 약속하셨잖습니까? 박준권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닥쳐, 이 멍청한 놈아. 차관이 박준권을 밀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당신이 알아서 해. 전국의 장병들이 스피커를 통해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생활관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청룡회가 진짜 있었던 거야? 박준권이 강한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딸을 죽이지 못한 게 후회된다. 그 순간 박준권의 목소리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생활관 곳곳에서 병사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게 자식? 강 중장님을 모함했어.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사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도준 준장이 이끄는 헌병대가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군 검찰 검사들도 함께였습니다. 차도준이 차관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차관과 박준권 소장을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들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준권이 차관에게 매달렸습니다. 차관님, 저를 버리면 안 됩니다. 차관이 박준권을 발로 찼습니다. 저리 가. 나는 몰라. 헌병들이 둘을 끌고 나갔습니다. 강한나가 외장하드를 차도준에게 건넸습니다. 증거입니다. 전부 들어 있습니다. 차도준이 외장하드를 받았습니다. 강한나에게 경례했습니다. 중장님, 죄송했습니다. 강한나가 경례를 받았습니다.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상사가 딸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달려왔습니다. 강한나가 딸을 안았습니다. 빗물이 섞인 눈물이 두 사람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시는 안 떠날게. 약속해. 강한나가 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피고인 박준권, 피고인 국방부 차관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준권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차관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박준권이 소리쳤습니다. 법정 경위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두 사람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한 달 뒤 국방부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룡의 관련자 300여 명이 불명예 제대 또는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군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한나 중장은 어떻게 됩니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강한나 중장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장으로 진급합니다. 그리고 대변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 부임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2주 후 국방부 연병장에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했습니다. 강한나가 검은색 예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어깨에 4개의 별이 빛났습니다. 연병장 곳곳에 화려한 꽃 장식 대신 실전 훈련용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철봉, 평균대, 장애물 넘기 시설이 즐비했습니다. 강한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장병 여러분, 오늘부로 육군 참모총장 임무를 시작합니다. 강한나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인은 화려한 권력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전장에서의 헌신으로 평가받습니다. 장병들이 강한나를 바라봤습니다. 별거 아닌 권력은 사라지고 별거인 실전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군인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연병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오후 강한나가 재행군단을 방문했습니다. 생활관이 최신식 시설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냉난방 시설, 개인 사물함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병사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강한나가 생활관 담당관에게 물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사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담당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급양대를 둘러봤습니다. 신선한 식재료가 냉장고에 가득했습니다. 조리병들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오늘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한 조리병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강한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정과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총장님, 병사 월급이 30% 인상됐습니다. 복지 예산도 2배로 늘었습니다. 재정과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나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개월 후 사관학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강한나가 내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입생도들이 입장했습니다. 강한나의 딸이 생도복을 입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강한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이 끝나고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딸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그 고난을 견뎌냈잖아. 강한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처럼 될 거야. 진짜 군인으로.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한나가 국방부로 돌아왔습니다. 김 상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오셨습니까? 김 상사가 경례했습니다. 군복은 아니었지만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고문단 위촉장을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서요. 김 상사가 위촉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한나가 김 상사와 악수했습니다. 육군 교도소 독방에서 박준권이 TV를 봤습니다. 뉴스에 강한나가 나왔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진흙탕에서 훈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한나가 웃으며 병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준권이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TV 화면이 깨졌습니다. 제길. 박준권이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매주 토요일 강한나가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딸이 함께였습니다. 백야 작전에서 희생된 전우들의 묘지 앞에 섰습니다.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여러분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강한나가 묵념했습니다. 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군 내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급심사에서 인맥과 파벌이 사라졌습니다. 실력과 헌신만이 평가 기준이 됐습니다. 한 대령이 작전 보고서를 들고 강한나를 찾아왔습니다. 총장님, 이번 작전 평가에서 제5사단이 1등을 했습니다. 누가 지휘했습니까? 김태훈 대령입니다. 육사 출신도 아니고 배경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뛰어납니다. 강한나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진급 후보에 올리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밤 11시 참모총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안락한 의자를 치웠습니다. 야전 침대를 펼쳤습니다. 군복을 벗지 않고 누웠습니다.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태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총장님, 북측군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작전 참모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전 부대 비상 소집하십시오.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강한나가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전국 TV에서 속보가 나갔습니다. 접경 지역 비상 상황 발생. 강한나 총장이 현장 지휘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TV를 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 안도로 바뀌었습니다. 강한나 총장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우리 군은 든든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5인 경보였습니다. 강한나가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 앞에 섰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속한 대응이 자랑스럽습니다. 장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연병장을 물들였습니다. 강한나가 뒤돌아섰습니다. 5천 명의 장병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경례를 올렸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로 답했습니다. 군인은 오직 전장에서 증명한다. 강한나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전군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연병장 정문에 새겨진 글귀가 석양빛에 빛났습니다. 강한나가 경례를 내렸습니다. 장병들도 손을 내렸습니다. 훈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강한나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강한나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검은 베레모를 쓰고 재행군단에 첫 발을 내딛던 그날부터 육군 참모총장이 되기까지 강한나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인맥으로 무장한 적들이 그녀를 짓밟으려 했지만 결국 무너진 것은 부패한 권력이었습니다. 강한나는 전장에서 피 흘리며 쌓아온 진짜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딸을 납치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구했던 전우들이 다시 그녀를 구했고 함께 싸워온 동료들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별의 개수가 아니라 땀과 헌신으로 평가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강한나가 몸소 보여준 진짜 군인의 모습이 수많은 장병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군인은 오직 전장에서 증명한다는 그녀의 좌우명처럼 강한나의 전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